안녕하십니까. 무술이 스크에서 오셨어요? 네. 그 김발레리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분은 뭐 선생님이구나. 저는 2004년부터 러시아 개발을 한다고 돌아다녔는데 올해가 24년인가 20년 됐어요. 근데 크게 뭐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극동 러시아에 대한 그 파악이라고 할까 내용 이런 거 어떻게 이걸 내냐를 놓고 우리 한군조선의 영역에 속해 있던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개발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짐으로 해서 한 1900년 만에 자기 조상의 고토에다가 이스라엘을 건국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군의 영역을 전혀 많이 잊어버리고 고구려 발해의 영역을 많이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서 우리는 개들처럼 시오니즘 운동을 벌이는 게 아니라 다물 운동, 다물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다물은 고구려의 건국 이전이 다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왕성했던 번성했던 단조선의 그 시대를 다시 재현하자. 또 그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자. 그런 게 이제 고구려 말로서 다물이라는 말입니다. 고구려의 건국 다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물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비교적 많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제야 운동을 하다가 그 무섭다는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을 가서 고문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할 때는 군부독재 물러나라, 뭐 민주화하자, 헌법대로 하자, 부족 축제 하지 말자 이런 운동을 했는데 요새 종북 종중 주사파 애들은 우리하고 아주 별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일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양김이 87년도에 분열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걸 보고서 이놈들을 따라다닌 내가 많은 세월을 보낸 것이 너무도 억울하다. 이래서 뭐를 할 거냐 하다가 이제 그때 87년 대선이 끝나고 노태우가 당선되는 걸 보고서 이제 바람을 한번 쉰다고 해서 일본 또 유럽으로 해서 통일운동을 한다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수년에 거쳐서 그런 헛된 일을 했는데 왜 헛된 일이냐? 북한은 이성적인 집단이 아니다.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협상에 의해서 남북한이 통일하는 것은 안 된다. 그들은 이성의 집단이 아니다. 그래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역사 공부를 좀 하고 연해주 개발 같은 것도 좀 실질적으로 하고 이래서 이쪽에 올인해서 오랜 세월이 한 20년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잘 안 됩니까? 어디? 제가 이제 2005년도에 고로 연해주 농업개발 수립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창립을 했는데 한국일보가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제가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러시아에서는 법을 민족 단위의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 한 3만 이상이 몰려 살면 문화자치주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서 여기다가 무슨 농장을 많이 얻어가지고서 농사를 좀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근데 3만 명이라는 인원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러시아에 퍼져 사는 고리, 중앙아시아에 사는 또 고리, 중국에 있는 조선족, 우리 월남전 때 맹호부대, 백마부대 군인들이 가서 거기 현지 여자들하고 위원회를 해서 난 애들은 이제 라이따이안이라고 합니다. 방치된 겁니다. 걔들을 데리고 오면 가정이 파탄나니까 자기 본마누라한테 말을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놔둔 것이 그 당시에 한 12만인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리핀에는 코피노라고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체들이 또 필리핀에 가서 사업한다고 하다 또 현지인하고 또 미니마에서 새끼를 낳고 그래서 그걸 이제 코피노라고 합니다. 코리안 필리핀어 합성을 해서 그래서 개들을 기르다가 연해주에 우리가 농장을 개설을 해서 우리 자본으로 운영을 할 때 인원은 개들 이러다가 하면 3만 정도를 만들 수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정부가 전혀 협조를 하지를 않아요. 협조를 하지 않고 동포 한선인연회주의 고려인 자치주권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국제정치라는 게 이게 좀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 이 위험스러운 말을 제가 안 했는데 한국 기자가 자기가 임의적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외무부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마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재외동 부이사장 이광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서울대 교수도 하고 외국어도 한 5개국어인가 이렇게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기사만 나오자 나한테 반박하는 칼럼을 한국일보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제가 또 받아치고 그래서 한 2번 왔다 갔다 하다가 말았는데 학자들은요, 난 이 학자도 아니고 반거치 학자고 또 운동가도 아닌데 또 운동가도 크게 성공한 것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권력에 상당히 약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글을 썼느냐 그랬더니 자기 제자들이 외무부에 국장급들 실무자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유진각이 신문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선생님이 반박글을 안 쓰면 그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 자리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쓰세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썼다는 뒷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해주에 농사를 지려면 산장을 갖춰야 돼요. 첫째 이제 우리가 농장이 있어야 되니까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있으면은 그걸 가공을 해야 되니까 가공 공장이 있으면 제품이 만들어졌으면은 그걸 팔아야 되니까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장을 갖춰야 농사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왜 농장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면 거기는 이제 우리 한국인이 거기 진출을 해서 뭐를 한다면 광업, 해양수산업, 관광업 이런 것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농장이냐? 많은 영토를 넓게 차지하고 우리가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조그만 공장을 하나 지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큰 농장을 경영하는 것, 소위 이제 기업 영농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농사를 우선적으로 택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농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좀 앉아서. 한국인이 북방 내륙에 진출하는 것은 코리아의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숙명에 따라 수능하는 필연적 행위입니다. 제가 연해주를 진출을 할 때 제가 이런 정신으로 갔습니다. 한국인이 연해주 개발을 할 때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의 역사와 삶의 흔적들이 다 여기에 있고
최근에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이 여기 와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 이제 제가 거기를 다닐 때 그때 초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합그룹의 그 장치혁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IMF 때 이제 그 고합그룹이 이제 무너졌는데 무너지기 전에 그분이 이제 여기를 갔어요.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갔는데 왜 갔느냐면 장치혁 선생의 선친이 장도빈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인데 여기서 독립운동을 했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 유지도 받겠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장치혁 고합그룹 회장이 어느 날 거기를 가니까 극동대학교 종합대학인데 극동대학교 총장이 한국의 재벌기업 총수가 왔단다. 야, 이분을 한번 만나서 좋은 것을 얻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장치혁 회장한테 우리 도와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이렇게 캠퍼스도 낡고 협소하고 뭐 기숙사도 없고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장치혁 회장은 큰 그룹 재벌 그룹의 총수니까 장사하는 것이 이제 많이 아는 게 있으니까 그래 내가 도와주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내가 당신을 도와준다면 당신은 나를 뭐를 도와주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치혁 회장이 그때 이제 극동대학교의 동양학부에 러시아어 학과, 몽골어 학과, 중국어 학과, 한국어 학과, 일학과, 동양학부에 이게 400 언어과가 있었는데 한국어 학과를 간과대학을 만들어서 승격을 시켜주면 내가 캠퍼스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은 제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모스크바로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 3일은 걸릴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그럼 내가 3일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3일이 가기 전에 그 이튿날 호텔로 연락이 왔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캠퍼스를 잘 지어줬어요. 내가 갔을 때 그걸 새로 지어서 기숙사를 오픈하고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장치혁 회장한테 한국 자본에 얼마나 매료되고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느냐면 그 본관 건물을 들어가니까 1층을 문 열고 들어가니까 이게 대학교 본관이 아니라 장치혁 선생의 기념관 같았어요. 가보니까 가운데에 둥그런 이런 홀 가운데 아마 이거보다 더 컸을 거예요. 가운데 장치혁 선생의 흉상이 이렇게 딱 있고 사면 벽에 전부가 장치혁 선생 그 외정 때 활동했던 중국어 신문, 러시아 신문, 한국어 신문, 일본 신문 이런데 많이 보도된 것을 쫙 그냥 복사해서 크게 다 붙여놨더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마워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몇 년 있다가 아태정상회담을 했어요. 브라디보스토크에서. 그때만 해도 지금은 80이 지금은 한 70만 이 정도로 브라디보스토크 인구가 줄었는데 그때는 82만이나 됐어요. 그랬는데 아태정상회담을 하니까 그 많은 임원을 갑자기 아태 지역에 정상들이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수혜원 오고 기자원 하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외교부한테 어찌하옵니까 물으니까 그건 현대건설에 정몽준 씨가 잘 알으니까 정몽준이하고 상의를 해라. 정몽준 씨가 그때 이제 이 연해주에 2억 평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2억 평. 근데 그 밭 한 배의 밭이 2억 평. 그렇게 어마어마한 농사를 지었는데 나는 이제 외교부에서 정몽준한테 얘기를 하고 나는 잘 모르고 신문사들하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서
자문을 구했는데 현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한국에서 올림픽을 할 때 왕회장이 정주영 왕회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 참신벌에 옛날에는 그저 뭐 침수나 되고 뭐 호박이나 심어먹고 배나무 있고 뭐 이런 데인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쭉 지고서 전부 분양을 했는데 입주를 안 시키고 올림픽 패밀리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숙식을 하다가 끝난 다음에 다 나간 다음에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하게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니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한번 대책을 세워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연해 중에 6개 단과대학이 있었어요. 그 6개의 단과대학을 전부 합쳐서 극동 연방대학을 만들었어요. 올리실까요? 올려보시죠. 올려보시죠. 아, 미안한데. 좀 더 올려보시죠. 아유, 아닌데. 하여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그저 브라디보스톡이라는 데가 이렇게 이제 삐쭉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이제 루스키섬이라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미개발지였어요. 블라디보스톡은 개발되어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극동 연방대학을 지어서 분양을 하지 않고 입주를 하지 않고 아태 정상회담을 다 무사히 잘 하고 다시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빈 장지역 회장이 기증을 해서 그 건물을 지었던 그 건물이 이제 비옥게 됐어요. 도로 연방대학으로 가는 바람에 단과대학이었던 것이 도로 한국어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뭐 여기 외교관으로 계셨던 분들 잘 알지만 그 외교는 뭐 뻥튀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선의 뻥튀기를 하는 거죠. 뭐 내가 뭐 한국에 가면 큰 건물이 뭐 내 거라든가 뭐 저거 그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유진아가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사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장치혁 회장이 지어줄 때 그 값으로 물가가 올랐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값으로 나한테 팔아라 그랬는데 안 판다고 그래서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판다고 했으면 뒷돈을 댈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마 피었을 거예요. 다른 걸로 학교를 못 쓰고 그러니까. 자, 잠깐 올려보실까요? 이게 오르내리는 것이 시원찮으니까 내년부터 최초 쪽으로 가세요. 이거부터 설명합시다. 이거부터. 네.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 그림대라는 거예요. 1990년도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로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회복을 하자 그 이듬해 UNDP에서 두만강 개발 계획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 두만강 개발 계획에 이게 이제 이 소삼각, 대삼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소삼각은 북한의 나진선동,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포시에트 항구를 연결하는 이 삼각형을 적은 삼각형이다. 그래서 소삼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만강 하구를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는데 누구누구가 하느냐? 남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저기 몽골하고 미국도 참여를 해서 개발하자. 그래서 이제 북한까지 사인을 한 거예요. 대삼각도 이 소삼각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좀 규모를 좀 크게 하자. 그래서 연길, 청진, 브라디보스톡.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는 브라디보스톡하고 포시에트는 군사 전문 항이기 때문에 민간 배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소련이 해체되고 뭐 헌법 개정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됐습니다만 뭐 옛날에 그 권위주의 시대에 공산주의 시대에 관행은 좀 남아있는 건 있지만 하여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만강 하구를 개발을 하는데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자. 이것이 이제 대삼각 소삼각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1년 있다가 이대로 이제 실행을 하자 해서 실무진들이 들어가니까 북한에서 자기네들이 사인하면서 왜 노가 했겠습니까? 개혁개방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여기를 내왕에서 그것이 북한 주민들이 보면 그것이 총칼과 탱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자기네 체제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노에서 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보고 북한이 못한다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신문이나 잡지에 칼럼을 한 10번은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좀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체 접근을 안 해요. 근데 정부에 있던 분들은 좀 섭섭한 얘기지만은 정부에 있던 사람하고 이와 같이 자유스럽게 민간인으로 있는 사람하고 이 사고방식과 사물을 보면 인식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위기할 때 해방 전에 일본놈한테 맥히고 이럴 때는 소수의 서양 문물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더 우수하고 생각이 우수하고 더 그랬는데 요새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자유롭게 여행의 자유가 있지 뭐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뭐 미국 가고 어디 가고 다 보고 있는 게 많고 그러니까 요새는 민간인들이 많이 똑똑해요. 아이디어도 더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미친 소리 한다고 우리가 고시 패스에서나 이렇게 해서나 여기까지 온 사람이 그러지만 물론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 좀 와. 네. 시간은 5분 7분 마무리. 아니 5분 7분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토론할 때 또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또 물어봐요 토론할 때. 이건 이제 일안망 삼국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노란 게 중국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이제 핫산역이거든요. 여기가 끝. 네. 너무 커. 오케이. 너무 너무 커. 네.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가 계셨던 게 녹두도 여기라고. 이게 이제 북경조약을 맺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편 전쟁이 2차 아편 전쟁이 벌어져서 청나라가 이제 궁지에 몰렸을 때 러시아가 가서 야 내가 잘 중재를 해줄 테니까 나한테 좀 일 좀 맡겨 그럼 네가 좀 잘 좀 해줘. 그래서 성과를 얻어서 북경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때 이제 녹동도까지 전부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때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맨날 탕파 싸움만 하고 무슨 뭐 왕비가 죽으면 명령상을 읽는 무슨 도포를 어떻게 읽는 공자와 맹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때예요.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는지도 몰랐지.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좌파놈들이 종북 좌파놈들이 하는 것이 꼭 고집스럽고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 이 노란 게 끝난 데서 여기 점 찍은 데가 여기 북한하고 연결되는 다리가 있는데 여기 한 1km뿐이 안 돼요. 여기서 두만강 항구까지는 17km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나라가 합친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합친다. 그래서 여기를 일안망 삼국지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서서 한눈으로 바라보니 세 나라가 보인다. 그 지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 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만강 하구를 준설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배가 여기 드나들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가 기가 막힌 거기 지역이 된다. 그런데 이것이 곧
평화의 지역이 되면서 공동 번영의 지역이 된다. 그런데 왜 북한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아이고 저놈들이 반대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볼 돈이 없어 왜 그렇게 포기하고 있느냐. 포기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안하냐. 자 올리실까요? 좀 더 올리시. 자 그만. 이게 이제 위성에서 본 두방항하고 이패구라는 거. 이패구. 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간다. 이패구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큰 섬이라고 여기는 이거 이제 북한이고 여기 이제 러시아입니다. 야 북한 니들 말 안 듣는가?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우리 미국하고 해서 한국과 미국의 자본을 들여다가 러시아 땅을 니들 대라, 중국도 니들 대라, 호주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자. 그러고서 첫 삽을 뜨기 시작하면 북한이 지들이 몸다르니까 아 형님 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래들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예측이에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냐면 한 번 더 올려보세요. 오케이. 이것은 이쪽에서 본 거지. 이쪽에서. 아까 그 큰 섬이라는 여기입니다. 또 하나 올려보세요. 이제 이 사진은 여기가 이제 그 북한의 이 두만강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요 다리를 건너면 여기가 하산역입니다. 이게 러시아의 첫 번째 하산역입니다. 이제 한번 올려보세요. 이것은 이제 여기는 이제 훈춘의 권하라고 하는 곳인데 이 권하에서 이 북한 이 다리를 건너면 원정리라고 해서 북한의 원정리라고 하는 세관입니다. 여기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중국 사람들이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여기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낮은 성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경조약을 맺을 때에는 태평양이라는 바다의 중요성을 천국 사람들도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지. 몰랐으니까 그 짓을 했겠지. 알아도 아마 힘이 없어서 못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란망 삼국 지역까지 한 18km 정도예요. 거기서 동해바다 끝까지가 또 한 17km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설계하는데 후배들하고 이제 상의한 것은 강바닥 흙을 모래를 파내서 하는 중선 사업을 최소한 여기까지는 하자. 그래서 북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러시아하고만 같이 하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밑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정부 당국에서 저 유진각이 좀 미친놈 같은데 저 들어보면 또 콜사한 얘기다.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올려보실까요? 그럼 자, 마무리할 때 이따가 이거였어요. 이게 이제 김정일이 생각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라즈돌레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그 라즈돌레 역이라는 데가 1937년도에 스탈린이 러시아에 살던 고려인들을 강주에 이주시킬 때 그 라즈돌레 기차역에다가 모아놓고 거기서 전부 차에 태웠어요. 그랬는데 그 기차역에서 한 500m쯤 떨어진 곳에 김정일이 생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88여단의 남야형 B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B라고 하는 것은 보로실로프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스리스크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보로실로프라고 하는 기차를 따는 겁니다. 자, 이제 자꾸 빨리 하시라니까. 자, 이거 좀 봅시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던 약간 좀 올릴 수 없나요? 더 안 올려줍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말이죠. 동북 항일연군에서 모택동이에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동북 항일연군에 소속을 해서 있다가
관동군의 추격을 받아서 쫓겨서 도망가다 이게 이제 국경입니다. 이게 우수리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수리 강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수리 스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경을 넘은 거예요. 여기 국경을 김일성이가. 근데 여기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우리 상고사 문제도 그렇지만 근현대사도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근데 여기를 넘어와서 소련군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뭐냐? 우리 동북 항해 명문이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해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때 주보중이라는 사람이 항일연군 주목인인데 항일연군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먼저 넘어와 있었어요. 근데 주보중한테 물어봐라. 내가 누군가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그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풀어줘서 88여단에 소속이 되게 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어디 가셨어? 왔다 갔다 하시네. 마지막에 이것 좀 올리시는 그런 어디 갔어? 됐죠. 마지막에. 아니 이거 밑으로 내리고 이거 내리고 한 번만 더 내리시라니까 밑으로. 그래. 그럼 아까 시 나온 거 그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잠깐 끌으라고 하니까. 자. 네. 토론 때 더 하셔도 돼. 네. 토론 중에. 그 사진 나온 거. 아까 맨 마지막 시 나온 거. 더 올려.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안 들어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 반대로 가는. 이것도 하여튼 이따가 아까 사진 나오는 거 그거 마지막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 뒤로. 더 올려.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방향이 약간 사진 나와. 방향가. 오케이 그거. 네. 그거 방향가? 키워. 자, 요거 마지막 하고. 내가 이게 연해주 망향가라고 하는 시를 써서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 고려인 지도부 인사들이 자기네들 심정과 자기네들 정서를 어떻게 한국에 사는 유 선생님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썼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비를 세운답니다. 조금 있으면 시비 세울 겁니다. 그 김발레리아가 나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질의응답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